화창한 부산의 어느 날, 김지수 할머니는 감정적 딜레마에 빠졌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키 사이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이 그녀를 깊이 걱정하게 만든다. 예상치 못한 개입을 결정함으로써 그녀는 상처를 치유하려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처럼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이 가족을 단결시킬 것입니까?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한국 부산의 조용한 도시의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백발의 친절한 미소를 지닌 김지수 할머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거리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키의 관계는 최근 몇 달간 긴장돼 왔다. 지수는 자신의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었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반성한 끝에 지수는 개입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긴장된 목소리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에 전화가 응답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지내세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너랑 유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을 보니 유키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그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대화를 계속하기는커녕 이봐, 난 단지 너와 유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걱정은 하지마 라고 불쑥 내뱉었다. 놀란 민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통화는 다른 통화와는 달랐고 지수는 말하지 않은 말, 숨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통화 후 지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유키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실제로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유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수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은퇴, 너무 외롭지 않나요? 유키가 물었다. 할머니의 방문에 놀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유키의 표정을 보면 금세 이번 방문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곧 대화는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유키는 자신과 민호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수님, 당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많이 아프기도 해요. 유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는 지수는 반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키의 방문을 통해 지수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면 모두가 느끼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는 대신 가족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건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지수는 자리에 앉아 결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민호와 유키에게 다음 주말에 그녀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지수는 결심했다. 미팅 당일, 지수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을 요리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와 유키가 도착하자 지수는 긴장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녁 식사 동안 모두가 대화를 캐주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지수는 그들 사이에 메워야 할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민호야, 유키. 너에게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 이 어려움에 처한 너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고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어. 민호는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고마움을 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키는 그렇다. 지수야. 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이미 부부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공간의 필요성을 이해한 지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여야 했던 것이 반성과 이해의 순간이 되었고, 지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숨을 쉬고 자신의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수는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이상한 침묵뿐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때로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동시에 민호와 유키도 둘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수가 유키와 함께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에 유키는 지수와 SNS를 통해 소소한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도 구했다. 이 가상 의사소통은 지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고, 지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 간의 유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행복해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포기가 아니라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임을 느꼈다. 민호와 유키가 다시 연결되기 위해 취하는 각 단계에서 지수는 더욱 희망을 느꼈고,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를 늘 소중하게 여겨왔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오는 밤에 테이블 주위에 모여 조상들의 모험과 불행에 대해 듣는 것이 가족 전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싸워야 했던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각 이야기에는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었고, 지수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할머니가 관계 문제에 어떻게 직면했는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이 이야기 중 하나에서 그녀의 할머니는 당시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민호와 유키가 조상들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길잡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가족의 기대와 전통의 무게가 지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마치 과거가 항상 존재하고 그들을 현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잘 가꾸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가족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종종 기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압박감은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민호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가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간직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할머니가 되면서 지수는 부담감이 2배로 커지는 것 같았다. 완벽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욕망과 민호와 유키의 갈등의 원인으로 비춰지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그녀를 괴로움으로 만들었다. 지수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의 아이들도 그녀처럼 그들 자신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단결된 가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지수의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졌지만, 자신의 기대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민호와 유키에게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러한 기대의 순환은 더욱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수는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매일 반성했습니다. 지수의 어린 시절 추억은 기쁨과 고통, 배움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궤적을 되돌아보며 공원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할머니와의 긴 대화를 통해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서로 얽혀 그의 존재를 이루는 테피스트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가족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이에 따른 기대치를 기억했습니다.
지수에게 이야기는 이러한 기억을 영속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불안감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민호와 유키를 보며 그녀는 그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따뜻한 추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문제에만 집중해서 길을 잃은 것인지 궁금했다. 지수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의도는 자신의 추억에서 배운 교훈 중 일부를 전달하여 아름다운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했던 어려운 시절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민호와 유키가 지수가 공유하고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지수는 자신과 민호, 유키 사이에 끊어진 연결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는 가장 상처받은 것이 진정한 대화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무언의 말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연결을 봉인한 것은 진실되고 개방적인 대화였지만 긴장감이 돌면서 이러한 토론은 드물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친밀하고 여유로운 대화가 흔했고 진솔한 미소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예전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지수는 깊은 마음으로 그 관계를 되찾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민호와 유키도 그 시절을 그리워했는지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로 점점 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안감, 꿈,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갖고 이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처럼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지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사랑과 이해의 그물망이고 지수는 그 연결 고리를 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수는 새로운 활동을 탐색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작은 휴양지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수는 어린 시절 가족 모임이 어떻게 항상 행복과 화합을 가져왔는지를 기억했고 이것이 바로 이 민감한 시기에 그녀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가슴은 그 생각의 흥분으로 두근거렸다. 이는 민호와 유키가 서로를 떼어놓았던 일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좀 더 가볍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초대일 것이다. 지수는 게임, 요리, 해질녘의 즐거운 대화 등 더욱 친근하고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자마자 지수는 그런 날에는 기쁨과 웃음이 감정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녀는 수양회에 필요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고 가족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민호, 유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자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민호는 침묵을 지켰으며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긴장해서 라고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좀 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제안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유키였다. 지수야, 너의 의도는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퇴각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그녀는 자신이 민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고 그제야 지수는 깨달았다. 아직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리에는 큰 걱정이 스쳤다. 만약 퇴각 생각이 실수였다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지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지수는 자신의 제안을 수정하여 민호와 유키에게 더 매력적이고 덜 위협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수는 민호, 유키를 다시 만난 이후로 훨씬 더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했다. 수련회는 우리가 즐겁고 다시 모일 수 있는 방법,
가볍고 평화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 같은가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 회사를 다니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결단력과 그의 눈에 담긴 친절함은 그 제안 뒤에 진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논의 끝에 민호와 유키는 솔직하게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비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약간의 망설임 끝에 유키는 동의했습니다. 소풍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수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지수는 이번 소풍이 중요한 대화가 흘러가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은 한결 가벼워졌고 가족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번 만남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기 시작했다. 소풍 당일, 지수는 일찍 일어나 집에서 늘 인기 있었던 별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식사가 자신이 추구하는 결합의 상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민호와 유키가 좋아하는 요리를 꼭 포함시켰습니다. 일기예보는 완벽했고 화창한 날씨가 그날을 특별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지수는 설렘과 함께 설렘도 함께 느꼈다. 민호와 유키가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그들이 약간 긴장한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로 인사를 나눴고 이내 지수는 일주일이 어땠는지에 대한 여유로운 질문으로 어색함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강요된 것 같았다. 수건 위에 앉아있는 동안 지수는 비록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한 상호작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크닉에는 웃음과 휴식의 순간도 있었지만 무거워지는 침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는 듯한 표정으로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불을 켰습니다. 심연이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소풍이 비록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깊은 대화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아물었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소풍 중에 민호와 유키를 하나로 모으려는 지수의 시도 이후 부부 사이의 의견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민호와 유키는 각자의 답답함과 상처를 붙잡고 조심성을 지켰다. 소풍 이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민호에게 점점 더 오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둘은 점점 멀어져 갔고 이로 인해 지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할머니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해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 같았던 것이 여름의 긴장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일과 가족의 기대에 갇힌 민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유키에게 털어놓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 멀어졌다. 유키는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민호와 함께 그 주제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대화할 때마다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말할 수 없는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알아차린 지수는 더욱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을 재결합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옳았는지, 자신의 친목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형성되는 격차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기보다는 민호와 유키의 역동성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와 의견 차이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호와 유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지수는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페인팅 세션 중 지수는 주변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민호와 유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쁨과 가벼움의 순간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수는 민호와 유키 사이에 진솔한 대화를 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없어졌지만 유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드디어 입장했다. 대화는 긴장된 미소와 우울한 눈빛으로 가득 차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자신의 일상 경험과 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자 유키는 민호를 대할 때 느꼈던 불안감과 무게감을 드러내며 마음을 열었다. 놀랍게도 유키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경험이었습니다. 감정이 충만한 유키는 자신이 자라면서 겪은 기대와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삶과 결혼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때 불안감을 느꼈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약간 덜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유키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이해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민호와 유키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지수의 이해를 재구성하기 시작한 폭로의 바다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용하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유키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민호도 똑같은 공감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한 대화와 폭로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유키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진실은 모든 강요된 미소 뒤에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만난 후 유키는 혼자 자신의 감정을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단절은 유익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불안감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풍에서 느꼈던 친밀감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방황하고 고민하던 민호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긴장감은 더 커졌고 밤에 만났을 때 TV나 소셜미디어에서 방해 요소를 찾으며 단순히 서로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본 지수는 유키의 폭로조차도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속으로는 여전히 부담감과 기대가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관계가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내부적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민호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감을 느꼈다. 반면 민호는 억눌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유키와 점점 멀어져 갔지만 이 이별이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다리가 되기로 결심한 지수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했다. 민호와 유키의 상처는 대화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서로 듣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욕이 생긴 지수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모임을 계획했지만 이번에는 일상의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실제 대화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민호와 유키를 초대했습니다. 그의 명물 비빔밥을 준비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했다. 그날이 되자 분위기는 여전히 다소 긴장됐지만 지수는 이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녁 식사 후 몇 가지 초기 상호작용을 거친 후 지수는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며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민호와 유키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침묵을 깬 것은 민호였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 자신이 느꼈던 누적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유키는 자신의 두려움을 공유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고 둘 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대화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돌처럼 무거웠던 무언의 말이 서로의 이해와 새로운 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민호와 유키가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보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실제로 가족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환영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은 더욱 살아있음을 느꼈고 관계는 더욱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아직 닥쳐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모임의 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녀는 각 접시와 수저를 사랑스럽게 배열하고 특별한 손길로 신선한 꽃을 더했습니다. 비빔밥 냄새가 아직도 공기에 남아있었고 친숙한 요리의 편안한 맛이 얼음을 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민호와 유키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지수는 곧 긴장감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소한 대화는 곧 조심스러운 눈빛과 억지 웃음으로 바뀌었다. 역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수는 이제 방에 있는 코끼리에게 연설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들으러 왔어요. 라고 그녀는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다소 마지못해 민호는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그것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그들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갈등을 알아차린 지수는 테이블이 모두가 자신이 느낀 바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백 대신 아이러니와 예의 바른 미늘이 곧 나타나 두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감정적 충돌을 강화했습니다. 지수가 화합의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그 만남은 곧 전쟁터로 변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분위기가 고조됐고 지수는 민호와 유키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었고 때로는 진실이 어렵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유키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민호와 멀어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의 스트레스와 일상의 요구가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라고 그녀는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그를 덮쳤다. 그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와 연약함을 혼합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같은 자신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고백이 이루어진 진정한 어조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이해의 물결이 테이블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긴장은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언의 말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고 그들이 안고 있던 고통은 그들 사이의 장벽이 아닌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진지한 분위기가 만연해 보였습니다. 몇 분의 침묵과 망설임 끝에 민호는 용기를 내어 유키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의 필요를 알아채지 못해 미안해요. 나는 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사로잡혀 당신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동받은 유키는 나도 미안해요. 내 감정에 갇혀서요. 이 긴장감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 화해의 순간을 지켜보던 지수는 기쁨이 넘쳤다. 결국 가족이 우선이었고 민호와 유키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단계였다. 긴장감이 넘쳤던 테이블은 이제 치유와 이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와 어려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시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부부로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적을 의미했습니다. 지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화해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민호와 유키는 결심했다. 회의 이후 새로운 역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외출까지 하는 등 작은 전통을 세웠다. 각각의 작은 행동은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기초의 벽돌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감격했다. 그래서 그녀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복한 순간의 일부가 되고 싶은 할머니로서 자신도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수는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유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민호와 함께 집에서 전형적인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지수의 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김지수 씨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김지수 씨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찬 삶을 함께 나누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단결은 열린 의사소통과 공감, 상호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긴장되는 순간에도 경험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화해와 사랑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주제나 경험을 들려주고 싶나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가족 중의 극복에 관해 공유하고 싶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예정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